이어서 서울대 이석원 교수님께서 전주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 평가체계 구축 연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석원 교수님은 뉴욕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나오시고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복지정책, 성과관리, 사회실험을 주 분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전주에 오면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통합돌봄 3도 사업을 할 때부터 그 전주시의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체계 구축하고 평가해오는 연구를 했는데, 이번에 UB 플러스와 같이 이 시범 사업으로 전환된 이후에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특히 이제 새롭게 보강된 ICT 기반 플랫폼이 도입이 됨으로써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이런 점들을 좀 저희가 평가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ICT 기반으로 설명하는데 이걸 못 따라가지고. 네, 저희가 했던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이제 수행했습니다. 일단 이제 선도 사업에서 통합 돌봄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된 이후에 사업의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가, 그다음에 그 달라진 부분을 어떻게 이제 평가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히 이제 달라진 부분이 도입이 됨으로써 2023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내지는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업의 대상자, 이제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것하고 서비스를 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이 정책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 과정, 또는 그 논리,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나라의 돈을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제언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가지 이거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효과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이 전주시의 그 통합돌봄 선도 사업 시절부터 평가 체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실제로 수행을 하면서 써왔던 방법으로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크게 사업을 이렇게 잘 운영을 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면 그 서비스 전달받은 뭐 노인이나 그 대상자분들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얼마나 좋아지셨는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사업을 얼마나 잘 운영했는가, 그 다음에 그 사업에서 제공받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받은 분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게 이제 운영에서의 운영 측면 효과성 평가, 그다음에 이용자 측면에서 효과성 평가. 근데 이게 이제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서비스를 막 복합적으로 여러 기관이 제공하다 보니까 사실은 보통 다른 사업의 그 평가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그런 통상적인 방법론으로는 평가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썼던 방법은 이제 이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전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를 순차적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상을 하는 게 그냥 뭐 직관적으로 예상하는 게 아니라 선행 연구들을 쭉 찾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이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에서 했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다른 나라나 다른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용자들은 어떻게 변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선행 연구들을 하나씩 같이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을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굉장히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선행연구 기반, 실증적 증거에 기반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지도를 그립니다. 그 지도를 그려놓고 그걸 하나하나 실제로 추적해가는 이런 방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좀 이따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2019년부터 이제 평가를 했는데 2023년에도 이게 기본적인 평가의 접근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2023년도에는 사업이 달라진 부분이 아까 권미석 부장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입니다. ICT 정보 공유 플랫폼이 구축됨으로써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혁신적인 도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도 혁신적으로 됐고, 그래서 과연 운영이 정말로 잘 돼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진짜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제 알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도 사업일 시절하고 지금 이 시범 사업의 경우 이 차별적인 뭐가 달라졌는가,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권 부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재택의료센터, 치매 아이센터 운영하고, 정보 시스템이 고도화됐다. 이런 새로운 하나의 사업 운영에서의 새로운 요소들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 그렸던 지도하고 좀 다르게 지도를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를 그렸냐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들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예를 들어서 뭐 식단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질병도 개선되고 신체적 건강도 좋아지면서 활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랬었다는 것이 이제 선행연구에서 입증됐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지도를 이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선행연구를 찾아서 이런 일들이 이제 연달아서 발생하겠구나. 그래서 식단을 관리해주면 그냥 이제 식사만 잘 맛있게 드시는 게 아니라 이제 활력까지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활력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도를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활력, 신체적 건강, 영양 상태, 질병 개선 이런 것이 일어나는가를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그런 방식의 평가입니다. 이제 이런데, 근데 이제 사업의 운영 측면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이제 2023년부터 시행된 시범 사업에서 이제 새롭게 크게 달라진 그 ICT 기반 정보 공유 플랫폼, 그것이 도입이 됨으로써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이제 인과관계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ICT가 제가 문제가 있네요. 이 빨갛게 나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ICT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사업, 요 사업의 부분이 새롭게 도입된 요소인데, 요 사업이 도입이 되면은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들이 그냥 경험이나 직관으로 상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비슷한 이 요소가 행정 업무, 사회복지 업무에 도입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런 선행연구를 찾아봤더니 대체로 이제 인적 자원과 관련된 이런 이 자원의 구축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함으로써 이 관계적 자원이라는 것은 다른 주체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여기 통합돌고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여러 주체들이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일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협업이라든가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관계적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 효율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ICT 기반 플랫폼과 같은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이 인력들이 이 동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도입된 도구를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잘 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적응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장점을 잘 누리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잘 하게 되면은 자동화, 그다음에 프로세스 통합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져서 업무도 잘 되고 업무가 잘 되면은 이용자가 만족되고 이용자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지도를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해서 상당히 확신을 갖고 이 지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이 지도를 이제 이런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을 아까 그린 그림에서 이렇게 노출을 했고요. 이제 그 질문지와 그 인과관계 지도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가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숫자적인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막 분석하는 그런 평가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는 질적인 정보, 그러니까 여러 관련자분들한테 경험이나 자세한 그러한 생생한 그러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는 질적인 분석 방법론을 사용했고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어서 관련을 갖고 있는 시청, 동, 제공기관, 사무국 등등에서 이 실제로 ICT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걸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구성한 질문지는 아까 보여드린 그 지도에서 체계적으로 도출이 된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문지 구성이 관계적 자원 구축, ICT 관련 인적 자원 구축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보여드린 그 지도에서 그 네모로 보여드렸던 하나의 사건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 사건들이 실제로 연관성을 갖고 실제로 발생했는가 이것을 저희가 인터뷰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계적 자원 구축.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관계적 자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기관들이 같이 일할 때 효율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정보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표시된 바와 같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기대감들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플랫폼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제 원활한 소통과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직은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다 통일된 그런 이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과 이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ICT 관련 인적 자원의 구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교육을 통해서 이 관련된 ICT 관련된 인적 자원을 구축한 노력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하지만은 아직은 이렇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제 보완할 사항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그 지적된 사항들이 또 선행연구에서의 내용들하고 이제 비슷한데 일단 현장 방문 인력들의 이 ICT 관련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또 숙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건강지킴의 경우 또 고령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태블릿 활용하고 또 디지털 문해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그런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그런 차이에 이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입력을 하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 사실은 그 정보를 입력하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이제 개입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입력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내용의 정보가 입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통일성, 표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작성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할 사항으로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질이라든가 접근성의 향상은 기대했던 대로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지만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많이 지적하셨던 상황들이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이제 입력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로는 기입한 정보에 대해 수정이 이제 불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수정할 필요성이 실제로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스템상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제공 기간이라든가 지속 여부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시스템상 정보 업데이트, 그래서 이상 징후자 기록상 동명이인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 징후자가 있을 때 이들의 개선 상태에 대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관련돼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적 기능, 이 관련해서 이 ICT 기반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잘 적응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을 흡수하고 이것을 이제 업무의 혁신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또 선행 연구들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 ICT 기술에 대한 적응이나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편리함들을 잘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사용자들의 이 ICT 기반 플랫폼의 사용자들의 능력에 따라서 데이터의 질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앞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맞춤형, 세부적으로 더 이제 이렇게 맞춤형으로 조정이 된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러한 정보의 입력과 관리의 상황에서 이제 예전의 업무 방식과 비교할 때 좀 달라진 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좀 있었다. 이 하나의 적응에 있어서 적응 능력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산상 입력할 때 그 대상자의 이 서비스 대상자의 민감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전산상에 이제 기록하기에 좀 어렵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화 및 자동화에 있어서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료를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고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적어지고 데이터 관리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 성과로 이렇게 배치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및 프로세스의 통합.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보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에 표준화 통합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저희가 이제 바람직한 또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업무의 그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플랫폼 상호 운영함으로써 이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당히 용이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하지만은 이제 공공 조직, 정부 조직에서는 인사이동이 이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제 또 바뀌면은 그 사업의 그 플랫폼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적응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교육과 관련돼서는 그런 인사이동을 감안한 그런 이제 대비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대했던 그러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해관계자 간에 통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함으로써 변경된 내용이 이제 무엇인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로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처리할 일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연대해서 이렇게 수월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연대 기능성은 전반적으로 증대됐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근거가 되는 정보의 질이 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질도 개선됐다. 하지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새로운 업무의 부담으로 이렇게 느끼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적인 분석 방법론을 통해서 이 2023년에 두드러진 새로운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 ICT 기반 정보 연계 공유 플랫폼이 도입됨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인 사업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의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 이제 어떤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가, 이것은 사실은 과학적인 정답을 도출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거에는 어느 정도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 우리 한국 사회의 가치관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치 판단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과학자로서 과학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제 가치 판단적으로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최대로 부합하는 그런 방법론, 이것은 이제 사실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치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 가치 판단을 구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좀 구별해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사실은 이 어떤 분들한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뭐 저희 아주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일단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정했냐면, 일단 관련된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 다음에 여러 해외 사례를 또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선행 연구를 종합을 해서 가장 이제 널리 쓰이는 그런 방향, 그 방향은 뭐냐면 가장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해야 됩니다. 해당 서비스. 당연한 얘기였죠.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선행 연구를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께서 이 돌보험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께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은 이제 왜 발생하는가? 대체적으로 보면요, 선행 연구나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일단 독거 여부, 옆에서 도와줄 만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체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인지 기능도 떨어졌다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활동하고 혼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보고선 대상자를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네 가지 기준이 있지만은 이 네 가지 기준이 동일한 비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비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체 기능이 굉장히 나빠도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분들, 신체 기능이 조금 더 좋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분들 도와주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서비스 대상자의 최대의 이 편익을 위해서는 그게 이제 가장 낫다고. 그래서 신체 기능이 이제 신체 기능이 예를 들어서 70점이면서 이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하고 신체 기능이 한 60점밖에 안 되지만 옆에 도와줄 뭐 자식들이 있다, 같이 산다. 그러면 신체 기능이 더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우선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그런 가치관을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우선자를 이제 그 우선순위를 이 서비스의 이제 대상자가 될 사람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려내야 하냐면 올림픽에서 메달 순위 집계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이번에 올림픽에서 아시겠지만은 은메달 한 개 따더라도 은메달을 뭐 5개 딴 것보다 금메달 1개 딴 게 더 우선합니다. 그렇죠? 전체 수인할 때. 그러니까 금메달 안 오는 게 많이 따도 금메달 1개를 못 따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메달을 만약에 이제 똑같이 땄다. 그러면 은메달 순위가 은메달 수 가지고 비교하고, 그다음 은메달도 똑같다. 그러면 동메달 수 가지고 이제 비교하죠. 똑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것도 하면 된다. 똑같이 독거노인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신체적 건강을 비교하고, 신체적 건강 똑같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정신적 건강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보면은 렉시코그래픽 랭킹 모델이라고 있어 보이게 하는데,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수학적인 그런 이제 풀이를 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독거,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인지기능 요 네 가지의 기준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과 같이 차별적으로 적용하려면은 최적의 가중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독거의 6.3점의 가중치, 예를 들어서 정신적 건강보다는 독거가 6.3배 더 심각한 애로 요인이라는 겁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정신적 건강보다 신체적 건강이 2.4배 더 심각한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인지기능은 정신적 건강의 0.8, 80%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도출을 해서, 그 다음에 요 독거,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인지기능 여기 점수들이 이제 개인마다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는 점수에 그걸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총점을 비교하면 우리가 이제 누구를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해야 될지 이런 게 가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를 이런 방식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제 2023년에는 이제 그런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비슷한 방식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뭐냐면은 1046점은 그 2022년도에 아까 그 은메달, 동메달 방식의 이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커트라인입니다. 커트라인. 근데 이제 23년도에 사업에 포함된 사람들의 이 위험 점수를 저희가 아까 그 은메달, 동메달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후적으로 이렇게 산출해서 이 커트라인 위와 아래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이걸 보니까 약 30% 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22년 기준으로는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도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다른 수준의 도움에 관한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누구한테 선택과 집중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연구 내용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적 제언은 이 정책적 제언은 저희가 지금 했던 연구의 그 3가지 꼭지 이외에도 또 더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제언들을 이렇게 이제 마련을 했고요.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 계신 윤지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이제 내용을 이제 제공을 해주셨고요. 일단 핵심 평가 지표에 있어서 저희가 이 연구에서 제안했던 이용자 결과 영향 지표하고 복지부 지표를 결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연구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방법, 특히 이제 앞으로 통합 판정 체계가 이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권민수 부장님이 정보 플랫폼 시스템을 이제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비슷하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 플랫폼이라는 이 도구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하나의 관점을 이제 제공했습니다. 셀피라는 것은 이제 미시적으로는 환자가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건강을 더 알아서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이 ICT 기술이 사용될 수도 있고, 어시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중간 수준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행정조직들이 이것들을 더 이용자들을 더 잘 케어하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의 하나의 관점에 대한 제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험도 설정 및 대응 방식의 고도화, 그 다음에 보건소 시스템과의 연동 기능 도입 등을 통해서 정보 플레이어 시스템을 더 고도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서동 씨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없으신 걸로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